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망치로 한쪽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듯한 통증, 빛이 번쩍일 때마다 눈을 감고 싶어지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 그 통증이 몇 시간, 길게는 이틀 이상 이어지며 일상을 완전히 멈춰 세운다면 그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혹은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가볍게 넘기지만 편두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분명한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인 기전 속에서 발생합니다. 편두통은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과 어떻게 다를까요? 왜 우리의 뇌는 이처럼 극심하고 반복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편두통의 복잡하면서도 과학적인 세계를 자세히 탐구하며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편두통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두통은 주로 머리 한쪽에서 맥박이 뛰듯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은 박동성으로 나타나며 마치 심장이 머리 안에서 뛰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통증 부위는 한쪽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쪽이거나 전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 뒤나 얼굴까지 통증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통증의 강도가 매우 심하고 일상적인 몸의 움직임이 통증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은 동작, 심지어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뇌 내부의 혈관과 신경에 미묘한 압력 변화를 주어 통증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편두통은 빛과 소리, 심지어 특정 냄새에도 극도로 예민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은 편두통의 핵심적인 진단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밝은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은 눈을 감게 만들고 때로는 아예 암실에 숨고 싶게 만듭니다. 작은 소음조차 귀를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 소리나 TV 소리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냄새는 구토를 유발하기도 하며 이는 후각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두통과는 확연히 다른 편두통만의 고유한 특징이자 환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더 나아가 편두통 환자 중 상당수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심하면 탈수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음식 섭취는 물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집에서 편히 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편두통의 무서움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몇 시간, 심지어 며칠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통증이 시작되기 전 시야가 번쩍이거나 물결치듯 일그러지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은 보통 편두통 발작 5분에서 60분 전에 나타나며 주로 시각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마치 눈앞에 지그재그 무늬가 보이거나 번개처럼 빛이 번쩍이거나 시야 한 부분이 흐릿하게 사라지는 등의 시각적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때로는 신체 한쪽의 감각 이상이나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전조 증상은 단순한 근육 긴장이 아니라 뇌 신경망 전체가 과민해지고 흥분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서
전기적인 활동이 일시적으로 변조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이를 통해 편두통 발작을 예측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편두통을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보았습니다. 맥박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이 마치 혈관이 뛰는 것처럼 느껴졌고, 혈관이 확장될 때 통증이 심해진다는 가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학 연구는 편두통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혈관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복잡한 신경염증 반응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이는 편두통에 대한 이해와 치료 접근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뇌의 3차 신경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3차 신경은 얼굴과 머리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가장 큰 뇌신경으로 편두통 발생 시 핵심적인 경로로 작용합니다. 3차 신경이 흥분하면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즉 CGRP라는 신경 펩타이드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CGRP는 통증 신호를 증폭시키는 강력한 역할을 하며 주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통증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CGRP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하여 뇌막에 있는 통증 수용체를 자극, 결국 편두통 통증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편두통은 혈관이 팽창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뇌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고, 이에 따라 신경 주변의 염증성 통증 회로가 켜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는 뇌 자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것을 넘어선 신경학적 질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두통은 우리 뇌의 복잡한 생화학적, 전기적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이러한 과도한 신경염증 반응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편두통 연구의 핵심이자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유전적 소인입니다. 편두통은 가족력이 강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편두통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편두통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는 편두통 발생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실제로 여러 유전자 변이가 편두통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뇌의 통증 민감도와 신경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쳐 편두통 발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방아쇠 요인 때문입니다. 편두통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뇌의 피로도를 높여 편두통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편두통 발작을 유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카페인 섭취량의 변화, 평소보다 너무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끊는 경우도 뇌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미쳐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예를 들어 초콜릿, 치즈, 가공육, 인공감미료 등이 편두통 방아쇠가 될 수 있으며, 알코올, 특히 적포도주는 많은 환자들에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동이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강한 빛, 큰 소음, 특정 냄새, 날씨 변화, 높은 고도, 심지어 과도한 운동이나 장시간의 공복 상태도 편두통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편두통의 원인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의 통증, 역치, 즉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낮아질 때 편두통 발작이 시작됩니다. 뇌의 통증 역치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뇌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피로가 누적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 혹은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해진 상태에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인 통증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처럼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증상이 아니라 뇌의 복잡한 신경학적 시스템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통증이 극심해진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통증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거나 초기 단계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통증의 강도를 줄이고 지속 시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증이 이미 심해진 후에는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통증 완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을 잘 인지하고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편두통은 단순 두통이 아니므로 편두통 전용 약물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트립탄 계열의 약물은 편두통 치료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여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 반응을 억제하고 CGRP 분비를 조절하여 편두통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트립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을 빠르게 경감시킵니다. 하지만 트립탄은 일부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CGRP를 직접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어 만성 편두통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CGRP 항체 주사 치료는 편두통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치료법은 CGRP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편두통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물이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를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과용 두통은 진통제 복용 빈도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두통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의 편두통 유형과 심각도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약물 복용량과 빈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치료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편두통의 예방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며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뇌신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뇌의 피로도를 줄이고 통증 역치를 높여 편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뇌신경계가 과민해지기 쉬우므로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페인 섭취 또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카페인은 편두통을 유발하는 방아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일정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갑작스러운 카페인 중단도 피해야 합니다. 갑자기 카페인을 끊으면 금단 현상으로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마시는 카페인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한다면 해당 음식을 피하는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더라도 개인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 성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편두통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도 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편두통 유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통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두통일지에는 통증 발생 시기, 강도, 동반 증상, 복용한 약물, 그리고 그날의 식단, 수면 패턴, 스트레스 수준, 날씨 변화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유발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피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재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통일지는 의료진과의 상담 시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핵심적인 예방책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두통 예방에 기여합니다. 편두통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환자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게 만들고 학업이나 업무의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통증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만성 편두통 환자들은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전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편두통은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뇌의 과민 반응을 인정하고 통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편두통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편두통을 조절하고 주도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되는 통증을 그저 내 체질이 원래 이래라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하며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을 단순히 피곤하거나 예민해서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편두통은 참아야 할 운명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통증을 호소하고 신경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뇌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편두통을 관리하십시오. 편두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고통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편두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